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2위를 공개합니다.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다.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어?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이잖아. 영문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유코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유코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유코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코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본인의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모모의 철규. 공포로 물들인 모모의 줄다리기.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가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 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은 저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그 괴담 못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줄다리기 하다가 팔이 뜯겨나갔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팔이 어떻게 뜯겨요?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줄다리기 괴담은 단순 괴담이 아닌 실화였습니다. 네? 실화였어요. 1997년 10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광복절 행사에서 타이베이시와 시 문화재단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800명씩 두 개조로 나뉘어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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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내 팔! 땅이 금세 핏빛으로 물들면서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경기가 과열되면서 약 25,000kg의 힘이 발생. 두께 5cm의 나일론 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장 앞에 서 있던 두 남자의 팔이 절단됐습니다. 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극적 사건이 괴담처럼 퍼져 대만에서는 한동안 줄다리기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비단 대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5년 독일, 끊어진 밧줄에 맞아 부세 소년 즉사. 2022년 인도네시아 줄다리기 줄에 끌려 여성 사망.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괴담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피해 줄다리기 사고 실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이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점검.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귀신이었던 있었네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아,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피해간 기묘한 선택. 근데 여러분 슬슬 당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달하게 오랜만에 캔커피나 마시면서 다음 기묘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 마셔요. 캔커피 하지 마. 안 마셔. 나 캔커피 싫어해. 안 마셔 안 마셔. 진짜 이 앞에 편의점에서 막 사온 거예요. 예. 이 뚜껑은 안 딴 거. 안 먹는 건 옵션에 없어요? 없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 이거 멀쩡한 건데? 그냥 뭐 매번 먹는 캔커피입니다. 그럼요. 맨날 먹는 그거예요. 매번 먹는 그거예요. 걸려들었어. 아, 뭔데? 만약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 친절하게 음료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이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들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고양이한테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보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오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7위 공개합니다. 33번 터널에 한 맺힌 홀령.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심라 터널. 일명 33번 터널로 불리는 이 터널은 칼카 심나 철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33번 터널의 유명한 진짜 이유. 터널에서 자주 목격되는 어떤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년 넘게 33번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바로 그 대령입니다. 아니 바로그 대령이 무슨 인물인데 여기서 아니, 그러죠? 터널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터널 공사하던 분인가? 때는 1898년 영국인 바로그 대령은 정부로부터 터널 완공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 산 양쪽을 파서 가운데서 만나도록 한다. 다들 빨리빨리! 완벽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현실과 달랐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 바로그 대령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 정부로부터 벌금과 해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바로그 대령은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33번 터널에서 자살. 아이고. 이후 그는 터널 인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로그 대령의 후임자도 이상하게 이 터널을 완공하지 못했고요.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결국 한 점쟁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터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인도인들은 바로그 대령의 혼이 터널을 맴돌고 있으며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그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다고. 근데 그걸 모두 다 잃으니까 지방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한때 좌물쇠로 입구를 막기도 했지만은 저절로 자물쇠가 끊어지는 일이 여러 번 발생. 와 뭐냐? 결국 정부에서도 터널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한 맺힌 바로그 대령의 혼. 저와 함께 쫓아보시겠습니까?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거울을 조심하시오. 두 기자님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이 물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뭔데? 아, 하지 마. 상체가 보이는 적당한 크기에 시중에는 흔히 없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빈티지 거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이 거울을 함부로 집안에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룸메이트인 조셉과 소티리스는 집주인이 버린 낡은 거울을 발견. 제법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왔고요. 화가였던 소티리스는 원래 호두나무 색이었던 거울을 은색으로 예쁘게 칠해서 벽에 걸어뒀습니다.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씨, 너 자꾸 찔러. 아프다고. 나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아니, 분명 느껴졌는데 아까부터 누가 지켜보는 거 같지 않아? 거울을 집에 들인 후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요. 게다가 거울 안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
거울 아래 있던 난방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가 하면 열쇠나 전화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목격했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섬뜩한 악몽을 꾸다가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두 사람. 그런데 마치 그 악몽이 현실이었다는 듯 실제로 그들의 몸에는 어머머. 피로 물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어우, 저건 진짜 긁은 거네. 핥힌 거야. 날카로운 걸로 어, 긁은 거야. 저거 집에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 돼 저거. 두면 안 돼. 매일같이 공포스러운 일상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몸까지 점차 약해져 갔다는데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저주받은 물건이라 드리는 순간 그냥 안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 저것도 곱게 버려지 저 깨고 그러면 또 난리 난다 또. 깨면 안 된다. 저렇게 한설인 거울을 함부로 깼다가 어떤 저주를 당할 줄 알고 깨겠습니까? 두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거울을 버릴까도 고민해봤지만 결국 부디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거울을 구매해달라며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어떤 강심장인지 익명의 한 구매자가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받았어?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간 귀신 들린 거울. 구매자는 그 거울을 왜 구매했으며 그 거울이 있는 곳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5일 공개합니다. 필리핀 개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워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병환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덴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2위를 공개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자, 이번엔 국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술렁이게 한 사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한 강에서 친구 아버지께 직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어?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강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 근데 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고짖으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친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아이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아, 따라가지 말지.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서 잠시 멈춰 땀을 닦으려고 보니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물 한가운데였어. 아우.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가지 말아요. 이리 와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대. 와, 엄청난 능력이네. 아니 친구 아버지를 홀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라고 물귀신처럼. 물귀신인 거죠. 너도 같이 가자죠. 근데 이게 뭐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뭐 이런 거 누가 못 꾸며냅니까? 근데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강은요. 예전부터 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터에서 중학생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다슬기 잡던 60대 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오우, 맞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익사 사고 발생지였던 이곳. 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요. 물귀신 때문에 익사 사고들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 이후 이 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속 단골 장소가 됐고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지역 주민들이 물귀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붙었다면 찐이다. 네. 저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사망 사고 숫자를 보세요. 뭔 강인데? 그러게? 강.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 유령이야 뭐야? 나 너 아무것도 안 악기시였지. 했어. 발음을 너무 똑바로 X로 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전문가들은 문제 그 강이 다른 강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강속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진흙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자, 매년 사고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군청, 소방서, 해경이 합심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익사 사고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강 자체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네요. 반갑다. 한때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귀신 괴담. 대체 그 물귀신은 어떤 한이 맺힌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CCTV에 찍힌 미스터리 존재의 비밀.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러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럼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와.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크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 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러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러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쫓을 귀신은요. 지난 1월 14일 밤 호주의 한 가정집 CCTV에 포착된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과연 이 귀신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강아지야, 저게? 쫓아가잖아, 뒤에. 그 주인이네, 집주인. 집주인이잖아. 근데 쓱 사라지잖아. 자, 얼핏 보면요. 집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요. 사실 반려견과 함께 있었던 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왜? 진짜 집주인인 매튜와 로렌 부부는 저 영상이 촬영된 당시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CCTV에 포착된 이 형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도둑이지. 도둑이 강아지랑 산책을 해? 사람이랑 다 좋아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 오면은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따라간 거죠. 자, 도둑이니까 사람이다. 침이 짜죠. 사람이다. 신고하세요. 오케이. 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수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수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벽 뚫고 나온 거 아니야? 나타났잖아, 지금. 그 와인셀러 옆에 숨어 있었네. 그 앞에서 쓱 나오잖아. 쓱 나오잖아요. 저 캐비넷 앞에서. 와인셀러야? 캐비넷이야? 뭐야? 캐비넷 앞에서 걸어 나옵니다. 야, 근데 저거 되게 이상하다, 진짜. 왜? 이 영상이 조작된 거 아니에요? 자, 집주인 매튜는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혼란스러워서 계속 다시 봤어요. 자, 이렇게 영상 조작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사람 형체가 너무 또렷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일시적인 착시 현상 이런 거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건 분명히 뭐가 지나간 거예요. 매튜의 집은 숲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창문은요 암막 블라인드로 가려놨기 때문에 외부에 빛이 투영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난 아직도 강도설에 무게를 두고요. 집에 침입한 도둑들은 정말 귀신처럼 행동해요. 살금살금 톡 나타나고.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강도는 아닙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집주인의 반려견은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충성심이 깊고 경계심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경계심이 강한 셰퍼드가 낯선 이와 함께 다정하게 함께 산책을 했다. 가능합니까 이게?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 결정적으로 제가 이 의문의 형체가 귀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집주인의 증언 때문입니다. 영상을 본 집주인 매튜가요. 사실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가족들의 영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의문의 형체가 처음 나타난 장소인 저 캐비넷에 가족들의 유골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이해된다. 그리고 강아지가 저렇게 따르는 것도 이해가 되네, 그럼. 그러면 그 가족의 영혼이 깨어나서
반려견 오랜만에 만나서 산책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에 포착된 정체모를 형체.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혼이 여전히 매튜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3위를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모모. 이번에는 대만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에이. 학교는 버려지면 일단 무서워요. 학교라고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같아 보이는데. 학교면 너무 수위가 낮죠. 저기는 뭐 대낮에도 못 가겠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타이난시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흉가. 대만의 4대 흉가로 손꼽히는 대만판 곤지암 싱린 병원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싱린 병원은 당시 타이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건물을 증설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사기기로 의료 과실 등의 문제로 1993년 병원은 폐쇄. 이후 싱린 병원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고요. 버려진 주사기와 약, 으스스한 분위기의 병실도 그대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뭐야? 귀신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싱린병원 4층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는 거 아니야. 병원 5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서성이는 걸 봤다니까요. 7층에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귀신도 있었어요. 싱린병원 각 층에서 정체불명의 온갖 귀신들을 목격. 그리고 시체 안치실에서 와서 구해줘, 와서 구해줘. 구해달라는 귀신의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문 닫은 병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기 의료과실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 출몰한다잖아. 병원 철거하려던 개발자들이 차례로 죽은 거 몰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의료과실로 죽은 영혼들은 진짜 억울하지. 저걸 폐쇄해버리면. 저게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니까. 왜 이 증거를 없애? 어허, 나 억울하게 죽은 거 어떡할 건데? 맞아,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대만 너튜버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대만의 너튜버가 싱린 병원에 들어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저 계단에 진짜 저 곤지암 못지않다. 저 분위기. 아유. 꼭 저런 데 가면 복도 어디서 막 소리 나. 그냥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지 뭐 조명이 없는데. 그럼. 그런데 20년 넘게 방치되던 싱린 병원이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 깜짝이야. 뭐야. 에이. 나보고 맨날 뭐라 그러더니 어디서 떨어졌어? 이거 없었는데? 나는 얘가 놀래서 더 놀래는 거야. 매각? 깜짝이야. 뭐야. 아니 형 안 놀랬겠어? 손이 떨어지는데? 이 와중에 내 쪽으로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기주의자. 미안해. 미안하다 무슨 떨군 진짜. 거지? 니네 진짜 꿈에 내가 나올 거야 아마. 찾아갈 거야 내가. 개꿈이네. 자 어쨌든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곳의 혼들을 잘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만에 가시게 된다면 그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그 털을 떠나지 못한 존재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에든버러 성에서 들리는 모모.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곳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가신다면 저는 극구 만류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난히도 유령에 대한 전설이 많은 곳.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성입니다. 스코틀랜드 성은 그냥 무서워. 제가 작년에 에든버러 성 지하 도시에 나타나는 유령을 소개를 했었죠. 아하. 네. 그 소개도 했었는데 또 다른 유령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한 기자님이 소개한 로열마일 아래 지하 도시는 아니고요. 그 로열마일 한가운데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발생한 목격담입니다. 어디선가 파이프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로열마일을 걷다 보면 들려온다는 파이프 연주 소리. 그런데 아무리 그 연주가 아름다워 그 음악에 이끌려 발길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 뭔데? 로열마일 파이프 소리에 얽힌 전설은 이러합니다. 수백 년 전 에든버러 성 아래에서 정체모를 지하 터널이 발견됐다는데요. 이 터널이 어디로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 소년을 고용. 우리가 터널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터널에서 파이프 연주를 하면서 쭉 걸어가거라. 그렇게 소년은 파이프를 연주하며 홀로 어두운 터널을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로열마일 중심가 즈음까지 왔을 때 뭐야? 갑자기 파이프 소리가 왜 끊겼지?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파이프 연주가 들리지 않자 소년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숨을 곳도 없는 터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소년. 결국 수색대는 소년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정체불명의 터널을 그대로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분명 로열마일 그 어디에도 파이프 연주가가 없었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은 외로이 홀로 죽은 소년이 유령이 돼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거라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년은 왜 파이프 연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걸까요? 혹시 억울하게 죽은 한이 맺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건 아닐까요? 정말 거기서 죽었으면 너무 무섭고 너무 정말 끔찍했겠다 진짜. 근데 연주한 사람이 없었는데 연주 소리가 들리면은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저 공간에서 그걸 내가 그 소년이야! 에이씨. 씨 깜짝이야. 나만 죽을 수 없지. 에든버러성 지하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파이프 소리. 혹시 로열마일을 방문했을 때 파이프 연주를 듣게 되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은 소년과 함께 그곳을 영영 빠져나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모모 박물관에서 목격된 유령들. 모모의 저주에 걸린 마을. 지난 2010년 영국 런던 노팅엄에 위치한 국립사법박물관. 이곳은 주로 범죄와 처벌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한 커플, 크리스틴 스파이스와 데니엘은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여기 왠지 모르게 소름 돋고 으스스하지 않아? 머리카락은 왜 잡아당겨? 장난치지 마! 무섭게 왜 그래? 난 가만히 있었다고. 박물관을 둘러보던 도중 퀴퀴한 냄새와 함께 누군가가 노려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 두 사람은 불쾌한 기분에 박물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컴컴한 지하 감옥을 빠져나오던 그때 구석진 곳에서 희뿌연 형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뭐야, 유령이 찍힌 거예요? 약간 번지게 찍혔네요. 거기도 얼굴이 나를 지금 보고 있잖아. 눈도 있잖아. 눈도 있네. 더욱 소름 돋는 점은요. 사실 그곳은 처음부터 박물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원래 뭐였는데요? 뭐 감옥이야, 뭐 병원이었나? 알고 보니 과거 이곳은 사형 집행장. 헐. 진짜. 실제로 1375년경 당시 강도와 살인 등을 저질렀던 수백 명의 범죄자들을 처형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 1449년부터는 감옥으로 사용, 1905년부터는 경찰서로도 사용되다가 1986년 폐쇄된 뒤 지금의 박물관으로 개조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쩐지 단순한 재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좀 사연이 많은 그런 장소였군요. 실제로 사용장으로 쓰였던 장소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혼들이 많겠어. 실제로 이곳에서는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등을 때리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 처형당한 영혼들의 한이 서린 박물관. 방문자들의 사진에 찍히는 유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난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불법 거주자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지난 2008년 미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10대 장소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흉가도 폐건물도 아닌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으로 알려진 퀸 매피호입니다. 자, 원래 1936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이었지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 수송선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7년 미국 롱비치 항구에 정박하며 퇴역, 이후 관광 명소로 개발돼 유서 깊은 해상 호텔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 많은 퀸 매피호가 호텔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귀신. 퀸 매피호의 불법 거주자들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아, 와, 야 이건 복도에서 만나봐.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이건 합성 너무 같지 않아? 선명하게 잘 찍힌 건데? 이제 100년 가까이 된 배고 전쟁도 겪은 배고 그러면 이제 전사한 군인의 한일 것이다. 흐릿한 형체의 유령이 찍힌 사진. 지난 2012년 호텔을 방문한 모델 발렌티나 롬보르가 촬영한 것으로요. 놀라운 점은 그 사진 속 유령이 퀸 매피호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호텔 곳곳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명, 그리고 웃음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저절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등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아, 저 배 타겠어. 어디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퀸 매피호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이 고스트. 소문에 의하면 최소 49명이 이곳에서 사망. 아이고. 그 중에서도 유령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1등석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물에 젖은 발자국이 종종 목격. 야. 그렇게 퀸 매피호는 유령들의 선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유서 깊은 해상 호텔 퀸 매피호. 그곳에서 숙박하게 된다면 유령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붉은 새우가 된 모모.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의 부톤섬. 이곳엔 수천 마리의 새우가 서식하는 한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라도 절대 이 새우를 잡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현지인들이 전한 무시무시한 경고. 이곳에 있는 새우를 잡으면 필시 다치거나 의문의 병에 걸려 죽게 될 거예요. 우와. 실제로 이곳에 새우를 탐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든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야, 새우가 왜 그렇죠? 아니 뭐 새우 안에 독이라도 든 뭐 그런 새우입니까? 이 호수에 서식하는 새우는 깨림칙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이 호수의 새우는 인도네시아어로 붉은 새우란 뜻의 우당메라라 불립니다. 실제로 새우의 몸이 마치 피에 물든 듯 어머. 와. 유독 시뻘건 색깔이 눈에 띄죠. 이야. 그런데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호수에 서식하는 건 오직 이 붉은 새우뿐. 다른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얘네만 그럴 사는 수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태계라는 게 이렇게 다 뭐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누군가는 사실 새우를 어느 정도 먹어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저 호수 안에 생태계가. 그게 상식이죠. 아니 그 보통 새우라는 게 뭐 약간 까맣거나 투명하거나 그렇지. 이걸 익혔을 때 굉장히 빨개져요. 그렇죠. 바닥까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상하네요. 뭐 먹으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좀 쪄드릴까요? 전 구워주세요. 그래요. 자, 예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부족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당시 병사들이 이곳으로 도망쳐 왔을 때 말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병사들이 도망치자 경로원 왕이 저주를 내렸다지. 그 호수의 붉은 새우들이 사실 저주받은 술탄의 병사들인 게야.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 저주받은. 이거 뭔가 오싹하네요. 이게 피에 물든 병사들. 이런 얘기를 듣고는 먹을 수 없지.
저주를 받아 붉은 새우가 된 병사.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 붉은 새우를 그토록 조심스럽게 여기고요. 붉은 새우가 서식하는 호수 인근에서는 정숙, 새우를 잡아가는 건 물론이고 새우를 먹는 것 더더욱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진 않네요. 저주받은 술탄의 병사들이라는 붉은 새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정녕 저 새우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끼고 있어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지역의 한 마을. 와. 이거 뭐 안 가고 싶어요? 전망 죽인다. 지금 사진 찍은 이 자리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간직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는데? 아 여길 지나는 게 아닌데. 아이 진짜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아니 방금 너 뭐라 그랬어? 설마 지금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한 거야? 나조차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기자님 뿐이네. 나 얘기 안 했어. 내 기사인데. 자, 이건 사실 이탈리아, 아니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해서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마을. 이곳이 저주받은 마을이 된 이유는요. 1940년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던 마을의 열성적인 변호사 마르질리오는 어느 날 재판 도중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헐. 그때부터 마르질리오는 마을에서 나쁜 징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을에는 2개의 심장과 3개의 폐를 가진 기형아가 태어나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사고 등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이에 사람들은 마르질리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흑마술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녀 마시아레의 은신처가 이 마을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은 사악한 존재가 사는 마을이라고 소문.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겁니다. 한 기자님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을 이름을 한 번도 말 안 하고 계속 이 마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마을이? 딱 알아듣겠는데. 이탈리아 가서 그 마을 하시면 아 나는 왜 말한 거야?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호.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마을의 이름을 말하게 됐다면 행운의 나무를 만져서 이 아군을 몰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나무 만지러 가야겠네. 가야겠네. 저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만지고 와야겠네.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 혹시라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신다면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모모들.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교회. 약 700년간 자리를 지킨 이 교회는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선 불길함의 상징으로 통한다는데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불길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불길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1796년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968년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천장과 지붕 일부가 붕괴. 아이고. 이 교회는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버려진 교회.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며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32명의 독실한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신도들은 안 무섭나? 흰 천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미동 없는 신도들.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동상입니다. 일명 유령 신도들인데요. 이 유령 신도들의 기도가 세인트 조지 교회에 깃든 저주를 막아준 때문일까요? 신도들의 동상이 놓인 이후 유령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기묘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요. 전 세계 신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저렇게 예배도 저거 그냥 놔둬놓고 그냥 사이에서 봐요. 그냥 두네요. 저 32명은 그냥 두네. 유령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유령들의 교회. 하지만 그곳에 간다면 혹시 뒤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직 유령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5위를 공개합니다. 프로레슬링 선수 가족에게 깃든 저주. 자, 미국의 인기 프로레슬링 팀 멤버인 마샬 폰 에리와 로스 폰 에리,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여성 프로레슬러 레이시 본 에리. 이들의 공통점은 사촌지간이자 이들의 아버지들은 물론 할아버지 또한 프로레슬링 선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주라니까 저 집안에 뭔 일이 생겼을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레슬러들의 할아버지는 철의 발톱이라 불리며 1960년대 미국을 장악했던 레슬링 스타 프리츠 폰 에리. 하지만 이 가족에게 깃든 기이한 수준의 비극 때문에 사람들은 폰 에리 패밀리를 향해 저주받은 프로 레슬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츠가 살아생전 겪어했던 저주, 바로 6 아들 중 5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는 건데요. 에리의 첫 번째 아들 잭이 1959년 7살의 나이에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셋째 아들 데이비드 폰 에리는 1984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나이티드 내셔널 챔피언십 벨트 방어전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넷째 아들 캐리 폰 에리 또한 프로레슬러로 활동했는데요. 1986년 26세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의족을 찬 채로 프로레슬링 선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다 징역을 선고. 이후 레슬러 업계에서 쫓겨나며 1993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그 선수 또한 선수 활동을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의족을 찬 채로도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 중독이 되지 않게 그걸 조절하는 게 없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프리츠가 겪은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째 아들 마이크 폰 에리는 데이비드와 닮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다 1987년 23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6째 아들 크리스 폰 에리는 천식, 또 잦은 골절 등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형들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게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다 5째 형 마이크가 자살한 이후 그 충격에 시달리다 본인 또한 4년 뒤인 1991년 21세의 나이를 원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냐. 그 자식이 부모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는데. 근데 심지어 자식 중에 둘이나 스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프로레슬링 선수 가문의 영광 뒤에 비극적인 이면. 다시는 이런 저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끝없는 비극.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문사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son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son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일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2위를 공개합니다. 감춰진 모모,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1930년대 폭우가 내린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동묘지 묘비에 그대로 명중한 벼락. 난데없이 떨어진 벼락에 묘비 하나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쪼개진 묘비에 적힌 그 이름, 델핀 라로리. 1849년 12월 7일 사망. 자, 저 라로리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겠네요. 묘비의 주인 델핀 라로리는 막대한 부와 뛰어난 미모로 1830년대 사교계를 주름잡은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심성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3번째 남편과 결혼했고요.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위치한 대저택 라로리 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화재가 발생.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라로리 부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런데 집 다락방에서 소방관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게 뭐지? 실신 아니야?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불에 타 죽은 노예들의 시신 7구가 발견. 그리고 주변에선 각종 고문 도구들까지 발견됐는데요. 헐.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부인이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천사 같았던 라로리 부인은 사실 뭐야? 또. 대체 왜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들을 학대. 그 학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다락방으로 오라는 부인의 명령에 먼저 목숨을 끊은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라로리 부인은 자신의 만행을 들킬세라 재빨리 도주. 다락방에 감금돼 있던 죄 없는 노예들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안 꺼내준 거야? 노예들 엄청 불쌍하다. 그냥 타 죽은 거잖아, 못 나가고. 그런데 화재 이후 그녀의 집에선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 쇠사슬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까지. 때문에 라로리 하우스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깨름칙한 일이 계속되고 급기야 그녀의 묘비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자 사람들은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좀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서 벌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음. 그런데 2007년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라로리 하우스를 구입하며 또다시 화제가 됐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파산. 아이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계속되는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 샀대 그걸? 정말 라로리 하우스에선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